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아침 10시 5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영상 녹화 없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급락의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이 급락한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위험의 급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젯밤 안전자산 선호가 크게 나타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세계 증시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기간 조정 중이었는데요.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가격 조정이야 선언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유럽에 있는 독일 증시나 이런 친구들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중요한 지지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도주들도 아직까지 뭐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조정이 심화된다라고 선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붕괴된 지수들도 있어요. 한국 증시라든가 S&P 지수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미 약해서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하기도 했는데 약한 친구들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된 거는 이런 걸 갖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지정학적 깜짝 리스크에 이렇게 한번 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낙관론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걸 봤냐면은 똑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을 했는데 유럽 증시는 굉장히 잘 버텼단 말입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 0.2% 빠지고요. 뭐 영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승 마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면 다 같이 빠져야지 유럽은 왜 이리 강하냐고요. 아직도 낙관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증시 내에서 보시면은 애플이 또 지 혼자 또 오르긴 했거든요. 약간 아직도 순환매, 그러니까 아직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 반도체의 뒷자리를 이을 뭐 어떤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있고 아직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그 전날 목요일 날에 저평가됐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AI 칩을 뭐 제품에 탑재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AI와 같이 엮이면서 애플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애플 같이 이런 종목도 잘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아직도 뭐 시장은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도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든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힘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낙관적인 분위기도 여전히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 분위기가 막 안 좋고 그랬어 봐요. 그죠? 애플이고 뭐고 없었을 거예요. 다 같이 정말 많이 빠지고 애플이 빠지면은 이제 나스닥도 낙폭이 막 2% 이상 빠졌을 텐데 근데 어쨌든 시장은 비교적 좀 잘 버티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어제 뭐 1점 몇 프로 빠지긴 했는데요. 이건 사실 급락이라고 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저 정도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변동성이 17, 18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임, 그냥 가벼운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숫자상으로는 크게 움직였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저런 큰 숫자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좀 현실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위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붕괴됐다 말씀드렸죠. 일부 지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하여튼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 시장이 강하다, 낙관론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직도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단 말이죠. 미국. 어젯밤에 JP모건 실적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실적 발표가 되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실적 괜찮을 수 있거든요. 일부 기업들. 그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어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측면에서 이 처음으로 지지선 붕괴시켰으면 반발이 올라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여전히 시장이 좀 낙관적인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젯밤 금융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뭐 달러와 원자재 관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좀 시장이 낙관적인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뭘 보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어젯밤 달러가 무지하게 강했죠.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으니까 달러가 엄청 강했을 거 아니에요. 장초반에 미국 증시 장초반에
달러가 엄청 강하고 안전자산 선호니까, 특히 중동의 전쟁이 나는 거니까 금값이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구리가 왜 움직이는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기 국제유가, 금값, 강달러 이렇게 그 세 개가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다시피 국제유가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다. 네. 국제유가가 올랐다 다시 빠졌고요. 금값이 오르다 빠졌습니다. 물론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만, 살짝 아래꼬리를 좀 달긴 달았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라고 해서 어젯밤에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였지만은, 이 안전자산 선호라는 것 자체도 이게 장 막판까지 가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금값이 계속 상승해서 마감을 했었어요. 진짜 위험한 안전자산 선호고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았더라면요. 국제유가도, 국제유가 같은 것도 좀 그래요. 전쟁 나고 진짜 그랬으면 국제유가도 계속 올랐어야 되는데, 국제유가 같은 거 오히려 윗꼬리 달고 아래쪽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상승 마감이긴 했는데, 이 위에서 하락한 게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듭니다. 특히 국제유가 같은 거, 국제유가가 올라야 될 자리에서 레벨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어젯밤은 레벨업 시도했다가 밀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가 상승에 조금 좀 치명적인 음봉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론 기간 조정이죠. 이렇게 기간 조정 중인데, 이 기간 조정이 얘도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얘가 국제유가가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조금 좀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젯밤 전쟁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은, 그 와중에 이런 주식시장에 나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이런 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를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그래요. 금리의 측면에서도 봐도 그래요. 이 금리도 어젯밤에 사실 크게 떨어진 거란 말입니다. 채권에 매수세 들어오니까 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야, 금리가 떨어졌어. 그럼 또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명분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지정학적 리스크. 야,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 국제유가 올라서. 그러면은 금리나 빨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 또 연관시켜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젯밤 분위기 자체는 야, 전쟁 때문에 큰일 났어. 라는 이제 그런 긴급한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고, 뭐 이게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런 겁니다만은, 어제 하루는 그랬을 수 있는데,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영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지지선 붕괴시키고 가격 조정으로 다 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시장은 강하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뒤집으면, 야, 어젯밤 금리가 떨어졌다. 주식 올라야지. 야, 어젯밤 또 국제유가도 오르다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서 또 주식시장이 또 들썩들썩 할 만한 명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JP모건 뭐 실적 발표도 그렇고요. 뭐 하여튼 뭐 실적 발표가 시작된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 4월 15일 날이 미국 그 부가세 납부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주말 지나고 나면 사실 어떤 유동성과 관련된 그런 우려도 조금은 좀 피크를 좀 지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좀 세게 좀 빠지긴 한 건데요. 물론 이 영향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여전히 일단 시장은 분위기가 낙관적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어젯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서 다 같이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약간 경계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어젯밤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시장은 낙관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는 같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요. 어떤 뭐 단기적으로 뭐 또 반등이 올라오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기본적인 제가 보고 있는 조금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그렇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냐. 장기 금리가 어쨌든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실이죠.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장기 금리의 상승이 아직 안 끝났다. 주식시장의 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살짝 살짝 좀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어쨌든 금리의 상승과 증시의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참 더
어떤 한참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검증이 한참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럽은 또 잘 버티는 재밌는 모습들. 하여튼 그래요. 미국 증시는 지금 변동성이 17에 달하기 때문에 17, 뭐 19, 뭐 이렇게 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일 수 있어요. 유럽 증시는 아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밖에 안 빠졌는지도 모르겠긴 합니다. 하긴 뭐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 지키고 있어서 이렇게 잘 버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했고요. 어젯밤 일단 뭐 JP모건 실적 발표했다라고 했죠. 뭐 이익이 뭐 증가는 했는데 뭐 근데 주가는 일단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여건이 나빠지면서 순이자 이익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젯밤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영향을 좀 미치긴 했겠죠.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인텔과 AMD를 겨냥해가지고 통신망에서 외국산 칩을 퇴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특별히 좀 더 약했죠. 이런 모습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지금 주말 중에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속보 뭐 나오고 있죠. 미국이 중동 지역에 구축함 투척을 급파했다니 뭐 이런저런 전쟁 관련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월요일 날까지 일단 분위기가 좀 일단 좀 안 좋을 것은 좀 일단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일단 보편적인 투자자는 지금이 할 게 없는 자리라고요. 지금은요, 아직까지는요. 조정이 끝났다는 신호도 없고, 이게 아직도 그렇다고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뭐 그런 신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뭐 가만히 있는 게 하여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긴 했는데요. 시장은 이걸 주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졌고요.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인플레가 잘 안 잡힐 거야라는 우려가 이제 지표에 반영이 된 거죠.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요. 언론에선 조용히 하고 있지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높아졌고요. 경제에 대한 전망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컨슈머 센티먼트, 커런트 컨디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은 사실 살짝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느낌 정도 살짝 있긴 그런 느낌이 나는 지표가 나타난 거죠. 물가는 높은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느낌 살짝 나는 그런 지표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도 약간 어젯밤 미국 증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장 초반에 고민을 했어요. 장 초반에 한번 훅 빠졌거든요.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번 개파락을 좀 세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하더라고요. 야, 개파락을 세게 하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 원웨이 하락으로 갈까 아니면 저가 매수세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반 개장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11시 반까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기 잘 풀릴 수도 있었어요. 잘 안 풀릴 수도 있었고, 근데 잘 안 풀린 쪽으로 방향이 결정 난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밤 11시에 딱 발표가 된 지표가 저 좀 전에 보셨던 이 지표였다고요. 미시간 지표들 5개가 발표됐는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인플레는 높을 거고 경제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지표부터 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밤 11시 이후부터 해서는 좀 아래쪽으로 매도세가 좀 우세했고, 밤 11시 좀 지나서 조금 한 뭐 10분이나 좀 지나서부터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면서 원웨이 하락을 마음을 먹고 이걸로 굳혔죠. 사실 다른 데선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 지표들도 어젯밤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 시점이에요. 뭐 여기 11시 때 11시 뭐 이쪽 정도? 한국 시간으로 11시였으니까 미국 증시 시간으로는 10시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 정도쯤에 여기 장 초반에 잠깐 고민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훅 빠지면서 원웨이 하락이 된 거죠. 시원하게 하락 마감을 한 거죠. 하여튼 그 와중에 애플도 올랐고요. 하여튼 뭐 전 종목 다 빠졌으니까 뭐 딱히 뭐 점검할 만한 건 없고요. 어젯밤 좀 재밌었던 거는 보시면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 다 같이 빨간색이지만은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섹터의 빨간불이 조금 더 진합니다. 그죠? 이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중국이 인텔과 AMD를 때린 것도 좀 영향을 좀 받았을 거고요. 또 그리고 이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주도주로 한동안 주도주였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였어가지고 워낙 변동성이 크게 급등을 하던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하락할 때도 이렇게 낙폭이 좀 크긴 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진한 빨간색이 들어왔고 한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미국 증시 내용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 하자면요, 나스닥은 전일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렸죠. 다시 또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나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막 매도세가 쏟아질 만한 그런 자리는 지키고 있죠. 아직까지 기간 조정입니다. 매도세가 막 쏟아지는 그런 기준 어디죠? 17,970이나 80 정도 되는 자리,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막 촉발이 되면서 막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좀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S&P 지수는 일단은 뭐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가격 조정 심화, 뭐 일단 가격 조정으로 심화, 일단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강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직까지 근데 전반적으로 강해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강하고, 이게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하루에 1, 2%씩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어젯밤 1점 몇 프로 빠졌다라고 해도 지금 차분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막 급하게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차분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 되돌리는 장대 양봉 이런 거 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별로 흠집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요즘 커졌기 때문에 1, 2%씩 급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시장은 강하다라는 인식은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서 들썩들썩 하는 거는 주가 상승에 별로 우호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기술적인 이야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S&P는 뭐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이 됐다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나스닥은 아직도 기간 조정 중이고 중요한 지지선은 지키고 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맨날 했던 이야기.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할 게 없다 이겁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러셀 지수도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가 어젯밤에 크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금리가 오르던 것도 이제 금리 차트 좀 볼게요. 금리가 오르던 것도 근데 보시다시피 장중에 어느 정도 좀 되돌리긴 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금리가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중에 안전자산 손으로 한번 훅 급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전쟁이 뭐 얼마가 심화가 되고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승 추세 중에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갑자기 한번 나타난 건, 이거는 훌륭한 눌림의 재료가 된 것 뿐입니다. 사실 지금 뭐죠? 금리는 눌림시 매수예요. 눌림시 매수. 계속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필요했었는데 적당한 조정이 안전자산 선호라는 핑계로 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면 이 자리였죠. 4월 4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4월 4일 날도 안전자산 선호다 하면서 괜히 금리가 한번 떨어져 갖고 상승을 부추겼죠. 이번에도 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도 주식시장은 좀 낙관적이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찔끔 떨어졌다라는 거를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근데 기본 시나리오 뭐라 말씀드렸죠? 금리의 상승 추세. 기본 시나리오는 금리의 상승 추세고, 상승이 끝났다. 어제 음봉 하나로 금리의 상승이 끝났나요? 아니죠. 금리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고 주식시장의 조정도 끝났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그죠?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만 이제 빅스의 상승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글쎄요, 연속적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래저래 뭘로 보나 주식시장의 조정은 아직 마무리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빅스가 굉장히 차분하게 힘을 잘 모아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S&P 지수가 굉장히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 이거하고도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 변동성 아직 의미있게 나온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의미있게 변동성이 터지려면 지금은 한 3, 4%씩 급락을 해야 빅스가 확 튀고 변동성이 좀 터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1, 2% 움직이는 거는 고변동성 시장이라 이런 거는 뭐 사실 엄청난 급락폭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죠. 하여튼 어디까지 봤었죠? 금리 이야기 했었죠. 하여튼 그래서 금리가 전 구간 다 빠졌습니다.
금리가 전 구간 다 빠지면서 뭐 장단기 금리 차는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 하여튼 금리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근데 상승 추세에는 지장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가 급등한 게 일단 가장 좀 크게 보입니다. 어젯밤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건 달러였던 것 같은데 달러는 장 막판까지 그럭저럭 강하게 유지가 됐죠. 하여튼 그래서 이 달러가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강했던 것 때문에 지금 금값하고 국제유가가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기 장중에가 아니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막 1385원까지 막 찍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일단 상승 N자로 일단 상승 N자 목표치는 일단 충족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오르더라도 위쪽에는 이제 오버슈팅의 영역이라서 일단 목표치는 충족시켜놓고 더 올라가는 어떤 슈팅의 영역이라 가지고 이 위쪽에서부터는 일단 뭐 상승 탄력 둔화 혹은 뭐 조정을 기대하는 게 일단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8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국 증시 열려 있을 때 선물이 마감이 70몇 원에 했거든요. 77원에 마감했는데 80원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요. 월요일날 조금 더 환율이 올라서 출발을 하긴 할 건데, 근데 일단 뭐 그래봐야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어쨌든 환율 이런 것도 더 이상 오른다라기보다는 일단 조금 좀 조정이나 상승 둔화를 생각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환율 이런 것도 상승 목표치가 어느 정도 좀 다 왔다는 걸 일단 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빠지는 것도 뭐 조금 제한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긴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죠? 월요일날 뚜껑 열어봐야 돼요. 월요일날 미국이 급락했으니까 한국 증시 폭락이야가 아니고 밑에 지지선이 있단 말이죠. 365자리에서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죠. 365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또다시 뭐 이런 지지선 부근에서 출발을 하면 또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비교적 낙관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다라는 걸 좀 강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서 뭐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 이런 것들도 좀 안 좋긴 하겠죠. 나중에요. 환율들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저 위안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참 아까 뭐 이런 것들 안 봤네요. 미국 개별 종목들 엔비디아 이쪽 어딘가에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 정도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쪽 부근에서 삼성전자 85,000원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둥구스름한 천장형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지수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지수 다른 종목들이 약해서 AMD나 뭐 인텔 등이 약해서 좀 더 약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런 가능성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래봐야 어떤 삼각 수렴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어제 미국 증시는 특히 뭐 나스닥 뭐 이런 것들 기준 나스닥이나 뭐 아니면은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야 될 자리였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강합니다. 이런 점들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고, 애플 올라오고 있죠. 애플이 비교적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올랐던 직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애플 역시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대장이라고 중요한 지지선 앞두고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이 하락을 극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음표가 좀 띄울 수 있겠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금 들고 계신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현금 비중 확보가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매매하실 분들은요. 뭐 중장기적으로 홀딩 하시겠다. 나는 여기서 금을 샀다. 그냥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되겠고, 일단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 단타 매매하실 분들 정석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한번 수익을 끊고 다시 진입을 하고 그런 게 조금 그런 게 정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드디어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음봉이 나타나긴 했죠. 찔끔찔끔 계속 관성으로 밀려서 올라가다가 긴 윗꼬리에 장대 음봉 일단 보긴 봤으니까요. 예. 하여튼 좀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긴 써야겠습니다. 국제유가도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가능성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내용 다 맞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도 분명히 충격을 받아서 출발은 하긴 할 건데,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실적이 안 좋다, 금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논리로 하락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는
이 일시적으로 한번 잠깐 작용하고 나서 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빠지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한국 증시는 약하죠. 예. 일단은 뭐 어쨌든 네, 약하긴 약합니다. 이미 뭐 코스피는 가격 조정으로 뭐 발전이 돼 버렸고 이래서 일단은 그죠. 딱히 네, 어쨌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저기 또 더 뭐 지수가 올라서 하락 추세로 뭐 전환이 되는 걸 뭐 기다리거나, 어쨌든 지금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막 시장이 급락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코스피가 급락한다, 코스닥이 급락한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죠? 미국 증시 급락했었는데 4월 11일 날 다시 다 되돌려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샘플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 하여튼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